네,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우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혹시 개발 부담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건축할 때, 예, 나오는 세금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 부담금,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부담금의 정의,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 어쩔 때 돈을 내는 거냐라고 보면요. 국가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금을 부과 징수하는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부과되는 환수금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런 토지가 있어요. 토지에서 내가 내 토지를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발을 해서 가치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 가치 오르는 거에 대한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간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왜 가져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눈다 이런 개념으로 걷는다라는 건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세금 작지가 않아요. 세금이 한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해서 이익이 네가 이제 농지나 임야를 개발해서 다른 걸로 바꿨으니까 이익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개발한 거에 대한 이익을 왜 가져가는지는 또 아직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예, 세금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전까지는 3년 동안 조금 이제 개발하는데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토지를 이제 이 개발 부담금이 적용되는 토지를 완화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전인데 이제 2020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2017년 이전부터 진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원래 도시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뭐 세종자치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부터는 660제곱미터 200평이고요. 기타 일반 도시에 있는 토지들은 300평 이상,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한 500평 가량 됩니다. 이 이상의 토지를 개발했을 때 개발 부담금을 내야 돼요. 이 이하의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 부담금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은 한 번쯤 이제 토지를 사셔서 내가 이제 이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를 짓는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까지는 세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바닷가나 경치 좋은데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건축비 얼마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뭐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뭐 대체살림 자원 노성비 이런 것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이 개발 부담금을 몰라서 나중에 이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저희 회원님의 사례예요. 이제 용인에 전원주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주택지 이제 임야로 돼 있는 지목이 임야로 돼 있죠.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회사에서 토지가 괜찮은 것 같아서 토지를 매입하신 거예요. 380제곱미터면은 한 120평 정도 가량 되겠네요. 현재 이제 이 분은 이 토지를 임야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를 맡은 다음에 지목 변경까지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지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공시지가는 16만 원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공시지가 토지네요. 근데 이 시행사가 이제 개발할 때 임야의 공시지가는 10,000원이었으며 30만 원의 분양 30만 원의 분양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분양을 받으셨나 봐요, 이분이. 100만 원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땅값은 100만 원인데 공시지가가 5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행사가 개발할 때 공시지가가 이제 10,000원이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전에 임야할 때는 10,0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950만 원이 날라왔다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공시지가가 예전에 개발하기 전에는 10,000원이었단 얘기입니다. 10,000원인데 지금 다 현재 개발하고 난 뒤에 보면은 16만 원이 되어 있죠. 네, 제곱미터 당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15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15만 원 차이에서 우리가 토목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비는 여기서 제외합니다.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 토목공사비 우리가 산 거는 이현님이 산 거는 다 돼 있는 걸 샀기 때문에 토목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자기가 몰라요.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표준 개발 원가를 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원은 토목공사비가 들어간 거니까 네가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니까 제외해 주겠다 라고 해서 5만원을 제외하면 이게 15만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15만원에서 5만원을 빼니까 10만원 정도는 네가 이익이 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제곱미터당. 그래서 1제곱미터당 10만원이니까 거기에 25%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25,000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25,000원 곱하기 380을 하게 되면은 이제 950만원 정도의 개발 부담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개발해서 이익을 본 거는 누굽니까? 예, 시행사죠. 시행사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거는 시행사인데 나라의 이 개발 부담금 내는 기준이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맡았을 때의 명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처음에 개발할 때 토목공사를 하고 이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주택을 짓고 지목 변경을 한 이후에 명의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전원주택 부지를 산 거예요. 샀을 때 명의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개발 부담금을 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개발 이익을 본 거는 시행사인데 내가 그 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전에 이것 때문에 대규모 이제 소송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계약서에 특별하게 개발 부담금은 뭐 시행사에서 뭐 지원하겠다 아니면 뭐 내겠다 이런 게 없다면은 매수자가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한 1,000만 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용이 개발 부담금이 큰 토지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토지를 이제 만드는 게 최근이 아니에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토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 거지만은 한 3년, 5년 전에 토지만 분양해 놓은 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 5년 지난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한 거예요. 5년 지나면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럼 5년 지난 다음에는 공시지가가 그러면 5년 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 부담금을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측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시지가는 5년 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익을 본 거,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익 본 거는 지금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5년 전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며 그것마저도 5년 전에 물가 상승률 정도만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5년 전에는 공시지가가 낮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공시지가가 많이 주위가 개발이 돼서 오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를 내가 모르고 전원주택 부지라던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임야에 이제 뭐 축사라던가 뭐 창고 같은 거 크게 지으려고 했을 때 개발 부담금을 몰라서 예상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은 자금 계획 세우시는 거에 이제 큰 일이 되기 때문에 꼭 개발 부담금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렇게 토지나 부동산이나 건축을 보게 되면은 알면 알게 될수록 더 모르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토지스쿨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 찾아오셔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언제 기회 되셨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